자, 주말간 이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이제 핵발전 전력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요. 이 미증시에서에 대한 원전이 섹터가 상당히 또 좋은 급등을 보여주었고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죠.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2.48% 일단은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오늘 뭐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든 아니면 돌파를 하든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 추세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전력 쪽에 대한 섹터로 점차 돈이 들어올 만한 시기가 됐어요. 항상 AI라는 근원, 이 근원 섹터에서 파생되는 반도체 혹은 피지컬 AI 혹은 전력, 그 전력 속의 원전, 이런 식으로 수급들은 계속 돌 수밖에 없고, 이 모든 것들의 중심 섹터가 바로 AI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흐름이 끊이지 않는 이상 저희는 두산 에너빌리티 절대 뭐 '추세가 끝났다.'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주말간 이 메타 플랫폼스가 핵발전 전력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, 이런 흐름에 뭐 오클로나 테라파워 또는 뉴스케일 파워, SMR 모든 주가들이 상당히 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,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더 폭증할 것이고, 이를 위해서는 원전 전력이 가장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또다시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원전 섹터가 전체적인 랠리를 또 지속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왔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미국 의회에서 이 어드밴스 액트처럼 원전 기술이나 또는 라이선스 규제 완화 또는 고급 핵 연료를 공급망을 강화하는 이런 지금 행정에 대한 부분들, 또 정부에서 앞으로 원전 산업 확대를 또 하겠다는 정책이 현재 존재하고, 이런 것들이 주말간 계속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는데, 투자 에너빌리티 주가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원전과 또 SMR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원전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투자에너빌리티가 최근 자체적으로 공급 계약에 대한 분명 그 계약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왔던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결국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보다는 이런 미국 쪽에 대한 원전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, 그런 것들을 결국 1순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런 흐름에 대한 추세를 보고,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. 네.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. 그래서 이번에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핵 전력 또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, 또 원전의 관심도가 올라오는 거,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고, 두산은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미증시나 원전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 올라올 때, 이때 두산에 대한 또 다른 뭐 공급 계약이나 재료가 터진다라고 하면, 그러면 그때 주가는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거를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업을 막 뭐 재무제표 보고 뭐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응하면서 볼 때가 아니라,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으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고점이 과연 어디까지 형성이 될지, 그리고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,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나오는 미증시에 대한 일정들을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. 자, 1월 13일에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CPI 발표가 돼요. 이 CPI 발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또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,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. 그러니까 주말간 나스닥 시장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단 말이야.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거든요. 또 이 CPI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1월 14일에는 10월 달, 11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.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발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일단은 큼지막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,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저는 두산에 대한 상승을 분명 이끌어 줄 수 있다 보고 있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 주가를 볼까요? 뉴스케일 파워가 뭐 4% 가까운 또는 이 추세를 완벽하게 상승으로 올려주고 있잖아요. 네,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오클로 주가도 지금 바닥 구간부터 다시 한번 추세가 7% 가까운 상승으로
현재 바닥 구간에서의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뜬 이후에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두산은 최근에 중요 가격대를 돌파를 한 만큼 우리가 기술적으로 확실한 타점을 잡을 만한 자리가 나왔어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의 흐름, 또 두 번째로 기술적인 이런 시그널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,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볼게요. 두산 에너빌리티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런 거예요.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잖아요. 단기적인 상승. 최근에 이 박스권 내에서의 저점부터 시작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임펄스 고점 파동이 우리에게 1차적인 목표 타점이 될 것이고,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저점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이 너무나 이쁘게 올라오는 중이고,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고점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뜨기 전까지 우리가 절대 매도를 해도 안 되고, 앞으로 고점이 뜬 뒤엔 또 큰 조정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, 이러한 등락폭들이 2026년도, 저는 길면 2027년도까지도 저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런 지속되는 정확한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 나갈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사실 두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뭐 영원한 상승은 없을 거니까, 그리고 이렇게 두산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시그널에 따른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점,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직까진 충분히 더 볼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, 앞으로 이런 고점과 또다시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또 라이브 영상을 키거나 또는 타점 영상을 켜가지고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,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,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,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. 일괄적으로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러한 관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.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,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감사하다고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제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. 받고 싶은데요,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초래하는 것도 힘들고, 여러분들 이거는 괜찮으니까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, 아이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, 이런 걸 왜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,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,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요. 저는 미증시나 혹은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,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, 남들 따라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남들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또는 나쁘다고 하는 거,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참고를 하다가 보니까 뭐 뉴스 기사 맹신하거나 이러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.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,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,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,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,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할 거고, 앞으로도 더 중요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잡아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,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. 이제 뭐 원전 섹터 관련돼서 저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AI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또 피지컬 AI도 그렇고 정말 기회장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심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두산이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한번 또 자리 잡는 시기가
저는 분명히 온다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만 잘 판단해서 끌고 가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